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AI 프로그램의 아주 기본적인 이론이 되는 선형 회귀 분석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고리즘 차원으로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선형 회귀 분석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현재 이 보이는 그래프와 같이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우리가 그 X축은 공부 시간이라고 하고 Y축은 시험 점수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 경우에 자 2시간을 공부했을 때 81점을 맞았고 4시간을 공부했을 때 93점, 6시간을 공부했을 때 91점, 8시간을 공부했을 때 97점. 즉 공부와 공부 시간과 점수는 비례관계에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프로그램상에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2시간엔 81점, 4시간엔 93점, 6시간엔 91점, 8시간엔 97점을 맞았다라고 하면 이 관계의 그래프를 지금 우리가 매트플롯 라이브러리의 PI플로트 함수를 사용하여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소스는 다음과 같고요.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한번 코딩을 하고 실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원리는 다음 차트에 우리가 한다라고 하고 우리가 스케일런의 리니어 리그레션을 사용해서 선형 회귀 분석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자 프로그램으로 보면 2468, 81, 93, 91, 97인데 우리가 이 값을 우리가 이렇게 리니어 리그레션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값을 넣으면 우리가 기울기와 y절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을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프로그램으로 한번 실습을 해본다고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냥 우리가 이 함수를 쓰면 우리가 그 선형 회귀 분석이 다 돼서 기울기와 절편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값을 우리가 이렇게 넣고요. 그래서 바로 기울기가 2.3, 그 다음에 y절편이 79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을 한번 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자 공부 시간과 점수와의 관계에 이러한 점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한 이 직선은 이와 같은 직선인데 이 직선이 앞에서 했듯이 기울기가 2.3이고 y절편이 79라는 그래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그대로 선을 한번 그려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점을 먼저 그렸고요. 그 다음에 섬은 우리가 시작점과 끝점을 하나 구해서 자 이렇게 찍으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우리가 시작점을 지금 2.3에서 이때의 점과 그 다음에 8일 때의 점 2개를 갖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려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제공되어 있는 우리가 함수를 통해서 자 점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2일 때 점, 이 그래프에 2일 때 점, 즉 그 스타트 x가 2고 y는 뭘까요? x에 아까 절편 그 기울기 더하기 절편을 한 것이 y의 값이겠죠. 그래서 요 값점과 그다음에 이제 끝점은 전체 데이터의 요 데이터의 마지막 그 첨자겠죠. 그 첨자에 대해서 우리가 기울기와 y절편을
더한 값을 y로 해서 이 두 점의 선을 이렇게 그리면 이와 같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예측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x절편이 2.4고 기울기가 2.3이고 y절편이 79이니까 이 그래프에 맞춰서 우리가 자 8시간 30분 공부하면 몇 점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면 이 선 그래프에다가 우리가 대입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8.5시간 공부했을 때 예상 직점이 98.5가 나온다. 라는 걸로 우리가 알 수 있었고, 그럼 우리가 얻어진 이 y는 2.3 x 플러스 79가 현재의 현상을 예측한 그 학습된 모델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처리를 하면 자,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와 y절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을 대응해서 우리가 예측을 8시간 30분 공부하면 몇 점 받을까라고 예측을 해보면 자 8시간 반 공부하면 예상 득점이 98.55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모델이었고, 모델의 실체는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기울기와 y절편을 했다라는 게 우리의 그 모델 학습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기본적인 모델과 이 선형 회귀 분석의 관계를 알아봤고, 그럼 우리가 선형 회귀 분석에 어떻게 기울기와 y절편 값을 구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y꼴 ax 플러스 b의 a와 b의 값을 찾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오차값을 가지고 오차값을 우리가 MAE 또는 MSE, 즉 MAE는 뭐예요? 이 서로의 그 차이의 절대값으로 오차를 한 거죠. MSE는 뭐예요? 서로의 차이에 제곱을 시켜서 오차값을 한 거죠. 그죠? 둘은 비슷한데 우리가 요 값에 따라 조금 이제 그 나타나는 AB의 값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이것을 적용한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 데이터, Y 데이터는 앞에서 주어진 거와 마찬가지고요. 자, 먼저 MAE를 사용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값이 A라는 값이 들어오고 B라는 값이 있다라고 하면, 자, A는 이 기울기고요. B는 y절편입니다. 이때 함수, 자, 어떤 X 데이터에 따라서, 자, 우리가 X 데이터에 따라서 A의 기울기를 곱하고 그 다음에 B의 y절편을 더했어요. 그러면 뭐가 되나요? 예측값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예측값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죠? 이 예측값과 실제 y 데이터의 ABS, 즉 절대값에 대해서 평균을 에러로 지금 뱉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에러로 보고,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때 A, 들어온 A와 B와 그 다음에 이 에러 값에 대해서 자, 콤마를 넣어서 찍어요. 그래서 CSV 파일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CSV 파일을 한번 만드는 걸 우리가 해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러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실제 값과 자 실제 예측한 x의 값에 대해서 구해진 a, b에 대해서 자 그 예측값이 있으면 이 예측값에 어떻게 해요? 제곱 파워 함수를 썼으니까 제곱을 해서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이것도 콤마를 이렇게 찍어서 이 파일에다 써볼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할 거냐면 자 무식하게 지금 A와 B를 1부터 100까지 0.1씩 증가해서 이 오차 함수 값을 여기다 지금 그 아까 CSV로 찍어 볼 거예요. 그래서 오차가 가장 작은 게 찾아지는 거 아닌가. 자,
우리가 앞에 2.6과 78이었나요? 이런 거 알고 있기 때문에 1부터 100까지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넣어야 될지, 얼마씩 증가해야 될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게 무식하게 찾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A와 B에 지금 이중 루프를 썼는데, 자, A는 1서부터 1.0서부터 0.1씩 계속 증가해서 100이 되면 빠져나오고, B도 1에서 0.1씩 증가해서 100이 되면 빠져나오게 해서 전부 파일에다 쓰게 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가 있고요. 이 데이터에 mean absolutely error, 즉 절대값 에러를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mean squared error, 즉 이번에는 에러의 요거의 차이에 제곱을 곱한 평균값을 우리가 계산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 y절편 각각의 에러 값을 쓰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러고 무식하게 얘를 쭉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지금 에러 2니까 얘가 에러 2가 뭐나요? 자, 이번 MSE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MSE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lr.csv 파일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행하고 있고요. 자, 100배, 1000이니까 꽤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네요. 그러고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 끝났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lr.csv 파일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lr.csv 파일인데요. 자, 이렇게 지금 쓰여 있어요. 자, 이 lr.csv 파일 이걸로 알기 힘들고 제가 직접 엑셀 파일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실제 써지고 있는 거는 여기에 lr.csv 파일입니다. 지금 자, 얘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에 대해서 이게 하나가 이게 1에 대해서 y절편이 0.1씩 증가하고 있었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꽤 많은 양의 엑셀 파일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이때 이 값이 지금 mean square 에러였죠. 지금 제곱 에러였는데 이 칸에 대해서 한번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자, 8.46이 나왔고요. 기울기가 2.3이고 79일 때가 8.3으로 가장 작네요. 즉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디 있죠?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때 가장 작은 값이 우리가 앞에서 계산한 앞에서 지금 2.3과 79였는데 자, 2.3과 79 대충 맞게 이렇게 계산이 됐네요. 그죠? 이게 mean square 에러였습니다. 그럼 이번엔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이번 mean absolutely error로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몇이 나올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열어놔서 지금 에러 난 거고요. 자,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럼 이 파일을 다시 한번 열어보면 자, 이렇게 기울기와 y절편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는 절대값 에러, 절대값 평균 에러에 대해서 작성하고 있죠. 얘를 한번 정렬을 시켜보면, 자, 얘는 2.6에 75.9가 제일 작은 부분으로 나오네요. 그래서 사실 보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 MSE와 MAE는 약간 다른 값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값은 어떤 걸 쓸지에 따라서는 각각 다른데 요렇게 그 계산되는 거는 우리가 이 방식대로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기울기와 y절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보면 1서부터 100까지라는 거, 0.1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맞춰서 해서 그렇지, 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찾아야 될지 이런 한 개씩 증가시키는 밥으로 선형회귀 분석에 그 기울기와 y절편을 찾는다라는 건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아까 요렇게 찾는 거를 엑셀 파일에서 이렇게 찾는 걸 봤고요. 그래서 모든 값을 대입하고 우리가 모든 대입값의 시작점과 끝점과 증가치를 예측해서 넣는다라는 거는 되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경사하강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y = ax 플러스 b에 a와 b 값을 찾는 건데 경사하강법이에요. 그래서 오차 함수로는 MAE와 MSE 각각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는 여기까지가 이제 비슷할 거고요. 자, 경사하강법은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론적으로 설명해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이 차이값을 그 편미분한 값을 여기다 넣어서 찾습니다. 그래서 그 편미분한 값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앞에서는 무식하게 찾으면 이 보폭이 어떻게 됐나요? 0.1씩 일정했지만 지금은 편미분 가격으로 가면 처음엔 크게 밑으로 내려가다가 점점점 기울기가 0인 점에 이 그래프적으로 보면 수렴하는 모습을 갖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소스를 보고. 자, 데이터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사하강법으로 시작하는 거 처음 기울기와 처음 절편도 매우 작은 값으로 하나씩 넣습니다. 그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우리가 하나는 이렇게 y 예측값과 y의 실제값에 대해서 MAE로 할 거냐 MSE로 할 거냐에 따라 이렇게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 에러 값이 점점 어느 정도 떨어지면 한참 000일 때 지금 학습을 종료하게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우리가 진행되는 뭐냐면 A에 대한 그 증가치, 이 A가 처음에 0.00이 B가 0.02에서 시작했는데 이 값에 대한 증가치를 계속해서 기울기를 재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와 절편을 재반영한 건 기울기는 이거에 대해서 X로 편미분한 값을 여기다 집어넣고 있고요. 그 다음에 B에 대해서는 Y로 편미분한 값 B에 대해서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을 앞에서 그 이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고 다시 재반영해서 얘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근데 이제 다 찍긴 뭐하니까 되게 많이 반복할 수 있게 해서 저희가 10번 찍을 때마다 한 번씩 그 값을 재반영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했습니다. 이건 앞에 거고요. 자, 빨리 지금 실행이 되고 있어서 얘는 이제 특징이 앞에 거는 에러가 작아졌다 다시 커지는데 작아지는 시점을 그냥 한 개씩 집어넣는 경우에는 작아지는 시점을 모르니까 다 찍어보고 한번 소트를 한 다음에 제일 작은 점을 찾아냈지만 얘는 점점점 에러가 줄어들다가 에러가 어느 정도
그 오차가 어느 정도 되게 작아지면 정지하게 해놨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정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점점 에러가 줄어드는 게 보이고요. 자, 에러가 대충 이쯤에서 줄어들었는데 그때 기울기가 2.30379, 절편이 78.9777로 지금 MS2로 해서 나온 거고요. 얘를 한번 그려보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유사한 시점, 거의 유사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까지 그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MSE와 MAE에 따라서 각각 그래프 X 기울기와 Y 절편값을 구해지는 걸 봤어요. 그럼 한번 아까 그 프로그램에서 지금은 MSE였는데 자, 한번 요걸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자, 지금 MSE로 그려놓은 거 잠깐 저장해 놓고요. 잠깐 저장해 놓고 자, 얘를 MAE로 한번 바꿔보죠. 에라를 MAE로 바꿔서 한번 그려본다라고 하면 그러지 벌써 실행이 끝났나요? 다시 어이 빨리도 끝나네 하고 아까 자 뭐 그냥 눈으로 봐서는 모를 수준으로 갔네요. 얘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게 이렇게 보일 거예요. 거의 뭐 눈으로 봐서는 차이를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거의 동일한 그래프가 나오는 게 보일 겁니다. 자, 이와 같이 그래프를 확인하였습니다.